프로젝트를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시간을 줄이려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또 시험을 칩니다. 이제 매일 이제 8문제, 7문제 이렇게 시험을 쳐요. 알죠? 그 해설도 다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문제도 이제 프로젝트로 풀어가지고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조금 연하죠? 네. 선이 이게 얇게 해가지고 그래요. 다시 또 조정을 해가 만들게요. 네, 만들어놨습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좀 수정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자, 책 요거 있으시죠? 네, 자, 그 기본서.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28페이지. 권리변동입니다. 권리변동. 자, 권리변동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변동인데, 자, 이제 요거를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 판수노트는 2페이지 펴시고. 판수노트 2페이지 펴시고. 자, 설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권리변동이라는 게, 저희 권리변동이 나오는데, 권리변동이 이제 어떤 거냐면은, 권리의 주체인 요 사람입니다.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이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인 자연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법인이 있어요, 법인. 그렇죠? 자, 그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니까 무슨 변동이 생긴다고? 권리가 뭐 된다고? 변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 변동이 된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게 권리 변동의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권리 변동의 모습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모습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률 행위가 시험 문제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권리 변동부터 첫 번째 시험의 테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권리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권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리가 여기 보시면은 발생, 변경 뭐 하는 겁니까? 소멸하는 거. 이게 통틀어서 뭡니까? 무슨 변동이 난다? 권리 변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최초로 취득하는 게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자, 앞에 사람으로 받으면 뭐예요? 이렇게 앞에 사람으로부터 받으면 뭐예요? 승계 취득이라 합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정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용의물권 있죠, 용의물권. 용의물권 뭐가 있을까? 용의물권이 지전 있죠? 네, 지전. 지가 뭡니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요거는요, 등기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설정적, 뭐다? 승계취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전하는데 뭡니까? 특정된 물건을 받으면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 요거 특정 승계예요, 대표님 게. 자, 그러면 요 특정 승계는 자, 봅시다. 특정 승계는 뭐가 있습니까? 판소노트 보세요. 매매. 특정된 물건을 받았잖아요. 갑에서 을로 특정된 물건을 받았잖아. 맞아요? 이게 무슨 승계를 한다? 특정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증여가 뭡니까? 공짜로 받는 거죠. 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 특정된 물건을 바꾸는 게 교환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특정 승계고, 요 포괄 승계라는 게 뭡니까? 포괄 승계는 빚도 같이 받는 게 포괄 승계죠. 네, 빚도 같이 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속. 그 다음에 회사가 뭐 되면요? 합병이 되면, 회사가 합병되면 앞에 회사가 갖고 있는 빚도 같이 권리도 오지만 빚도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그래서 요 합병도 무슨 승계다? 포괄 승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시 취득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자, 원시 취득의 종류. 자, 정리를 또 합니다. 자, 원시 취득. 자, 원시 취득은 반드시 우리가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원시 취득은 우리 판소도 돼 있잖아. 자, 뭐가 나옵니까? 건물의 신축. 자, 그 다음에 또 됩니까? 무주물 선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첨부. 그 다음에 첨부가 이제 대표적인 부합이죠. 부합, 혼합하고 부합. 자, 그래서 부합 이렇게 됩니다. 첨부. 그 다음에 선의취득.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렇게 됩니다. 취득시효, 취득시효. 자,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계산을 못하는 우리 마차가 해놨잖아. 3개 하고 한 개 더. 7개. 산수는 할 줄 알죠? 산수는 할 줄 알죠? 뭐 개론을 못해서 그렇지 산수는 할 수 있잖아. 맞죠? 네. 그래서 7개입니다. 이렇게 종류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주택가에서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원시 취득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시험 나왔습니다. 아시죠? 우리 시험에는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신축, 무주물 뭡니까? 선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렇게 총 몇 가지가 있다?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자, 그래서 무주물이 뭐야? 주인 없는 물건이죠? 낚시할 적에 낚시할 적에.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물입니까?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이죠. 그러면 이경규 알죠? 덕하고 나오잖아. 이덕하고. 도시여부 들어봤습니까? 그런 거 안 봅니까? 한 번씩 돌리다 보면 나오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뭐냐면 무주물이야. 한번 물어볼게요. 무주물은 부동산일까? 동산일까? 예? 자, 한번 잘 봐요. 물고기가 막 움직입니까? 움직일 동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동산이야. 예? 그래서 무주물은 뭐에 한한다? 동산. 예, 동산 말입니다. 동산. 자, 그래서 선점자가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무주물 선점. 자, 그 다음 유실물 습득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하죠. 이게 유실물 습득입니다. 자, 유실물 습득은 어떻게 됩니까? 유실물 습득은. 자, 잃어버린 물건 습득은 바로 취득하는 게 아니고 몇 월? 6월. 맞아요? 6월.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고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습득자가 어떻게 됩니까? 원시 취득하는 겁니다. 제초의 취득.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은 땅에다가 매장물 발견했습니다. 그럼 발견자가 취득하는데 요건 어떻게 됩니까? 몇 자일지게 1년이죠. 1년입니다. 맞죠? 요거 주택가에서 시험에 5년 전에 나왔다 그랬다고요. 유실물 습득은 6월인데 1년으로 나왔다고. X요. 근데 우리는 안 틀린단 말이에요. 왜 안 틀리냐? 6월. 맞죠? 유실물 습득은 6월. 매장물 발견은 1년. 왜? 1. 오케이? 틀리기만 틀리봐야지. 자, 그 다음에 첨부. 첨부는 부합, 붙이는 거. 그 다음에 선의취득, 취득시효.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취득이다? 원시취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갈 건데,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주체의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작용의 변경이 있다. 주체의 변경은 여기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주체가 갑에서 을로 바뀌었다. 이게 주체의 변경입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왔습니다.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무슨 변경가 있습니까?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적 변경은 이 첨부가 대표적이죠. 첨부. 붙이니까 양이 크지 안 커져? 커지죠? 커지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양적 변경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양적 변경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적 변경은 뭡니까? 대표적인 게 물상대위. 물상대위. 자, 이 물상대위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물상대위는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으로 대출 받았습니다. 1억이 대출 받았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구냐면 은행이에요. 은행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저당권 설정해 줬죠. 그러면 저당권 뭐랍니까? 설정자랍니다. 저당권 설정자.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됩니까? 수용이 되거나 화재가 나면 화재 보험금. 맞죠?
이런 걸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 권리를 뭐란다? 물상대위. 저당권은 이 물건 위에 대신해서 자리 차지하고 있다가 화재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있다. 이게 무슨 대위다? 물상대위다. 물상대위. 알겠습니까? 이게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자, 그래서 물상대위에서 27회 때, 32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 지문에. 단독 문제는 안 나왔는데 나왔었어요. 자, 제3자의 압류도 된다, 안 된다? 판소노트 63페이지 한번 보자. 우리 한지 얼마 안 됐대. 알죠? 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얼마 안 됐대. 판소도 63페이지 한번 펴봐. 밑에 물상대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희한하게 누가 줄 꺼놓고 별표 딱 해놨대. 현관표 딱 해놓고. 맞죠? 제3자의 압류 된다고요. 원래 저당권자의 압류가 돼야지 물상대위 할 수 있는데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밑으로 가셔가지고 자, 밑으로 카메라 머리 카메라 네, 카메라 좀 숙이고 좀 들어가시면 돼요. 카메라가 뭐 아시겠죠? 네. 정보방송 다 나옵니다. 자, 뭐 댓글에 있어요. 저 얼굴 저 누구시냐고 막. 네, 이름을 칠라 하다가 말았어요. 댓글에. 알죠? 네, 댓글에. 네, 댓글에. 자, 보십시오. 앞에 오세요. 네, 앞에 오십시오. 네. 늦게 오시면 앞에 자리가 없는데, 그 앞에 자리 딱 비워놨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네. 나중에 자리비 따로 받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물상대위가 대표적인 게 울산에 저 사만 아르누마 아시죠? 그 화재 났어요, 안 났어요? 났잖아요. 화재 났잖아. 화재 보험금으로 은행에서 가져갔습니까?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위다? 물상대위다. 물상대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무슨 보험금으로 가져갑니까? 1억 돈을 빌려줬는데 수용보상금, 화재 보험금으로 가져가죠. 맞아요? 수용보상금 이런 것으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무슨 변경이 난다? 질적 변경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바뀌었다. 질적 변경.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변경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대물 변제가 있습니다. 대물. 대신 물건으로, 돈을 빌리는데 대신 물건으로 뭐 하는 겁니까? 변제하는 거지. 맞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밑으로 갔어. 자, 그래서, 변경에는 뭐가 있다고?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자기 변경이 있는데, 내용의 변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적 변경과 질적 변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원리 소멸입니다. 소멸은 무슨 소멸이 있습니까? 절대적 소멸. 절대 소멸은 뭡니까?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요 대표적인 게 상품백화점. 들어봤어요? 상품백화점. 맞죠? 그래서 목적물 멸실됐을 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진 같은 경우 있죠. 이번에 트리키에 아시죠? 그 지진으로 건물 무너졌잖아. 그럼 뭡니까? 목적물이 멸실했으니까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이다. 거기에 대한 소유권 다 없어지는 거죠. 지진 난 것도 잘 모르죠. 공부하다 보니까. 저 지진 난 것도 잘 모르죠. 예. 제 지진 나가지고 제가 이제 뭡니까? 눈물을 먹고 내가 10,000원짜리 한번, 문자, 기부를 했습니다. 우리 애들, 너희들은 3,000원짜리 해라. 3,000원짜리 했고. 알죠?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맞죠? 한 1억 정도 하려 했는데, 그 10개 안 돼가지고. 예. 10,000원짜리 했습니다. 10,000원 한번 하고. 우리 애들은 3,000원. 맞죠? 아시죠? 문자. 접시자 전화번호 몰라요? 가르쳐 드릴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목적물 멸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목적물이 멸실하면 무슨 소멸이다? 절대적 소멸. 자, 여기서 요 값의 소유권 넘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상대적 소멸이죠. 그래서 누구 입장에서? 전 주인 입장에서, 전주입니다. 입장에서 무슨 소멸이다? 상대적 소멸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권리의 변동 다시 한번 볼게요. 권리의 변동에서 권리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까? 권리 변동의 모습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뭐가 있다?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안 되겠네요. 이것도 샀습니다, 제가. 아시겠죠? 자, 권리 발생, 변경, 많은 경우가 소멸하는 거 있습니다. 아시겠죠? 비싼 겁니다, 이거. 알겠죠? 이거 때릴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게 있다. 발생하는 경우는 뭐가 있어요? 원시 취득이 있고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 거는 특정 승계와 뭐가 있다? 포괄 승계. 특정된 물건을 받는 게 특정 승계예요. 빚도 같이 받는 게 포괄 승계예요. 대표적인 게 상속. 맞죠? 시험 문제 어떻게 되냐면 18회 때. 자, 우리 18회 때 시험 어떻게 나오냐면 상속은 이전적 승계 취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상속 안에 포괄 승계인데 포괄 승계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이전적 승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특정 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교환 이런 것 등이고요. 포괄 승계 대표적인 게 상속과 뭐가 있다고? 합병이 있단 말이야. 자, 설정적 승계 취득은 용의 물권 뭐가 있습니까? 지전, 뭐 지는 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뭐 섭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다음에 권리의 변경은 주체의 변경이 있고 내용의 변경. 주체 변경은 가배수걸로 바뀌는 게 무슨 변경이 있어요? 주체 변경. 자, 내용의 변경은 양적 변경과 뭐가 있다?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양적 변경은 뭐가 있다? 첨부. 붙이면 양이 커지죠. 맞죠? 네. 모르겠으면 여러 번 생각하면 돼. 공부한다고 지금 계속 앉아 있으니까 살이 계속 늘어나죠. 이게 뭐야? 양적 변경입니다. 잘 모시라고요. 자, 질적 변경은 뭐라고? 대표적인 게 물상대위, 대물변제 이런 게 있습니다. 물상대위가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나온 적 없어. 알죠? 그 다음에 권리 소멸은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이 있고 뭐가 있다? 상대적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은 목적물이 뭐 됐을 때, 멸시됐을 때, 상대적 소멸은 전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상소멸이다. 되셨죠? 됐습니다. 이게 이제 뭐야? 권리 변동의 모습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은 건물의 신축, 무주물, 선정,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효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어디 있습니까? 판소노트 2페이지에 보면 몇 페이지 참조해 놨습니까?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47페이지. 판소노트 47페이지. 자, 판소노트 47페이지 한 편 보세요. 47페이지. 47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47페이지에 48페이지네. 48페이지 마음 잘못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48페이지. 자, 그러면 요거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48페이지 참조. 판소노트에. 자, 48페이지. 자, 소유권의 취득 나오죠.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이렇게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게 선의 취득,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내장물 발견, 첨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6가지가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법률 규정 밑에 갈로에서 원시 취득되어 있어요. 원시 취득 밑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2페이지 참조 딱 정도 2페이지. 자,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때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선의 취득, 취득 시효 이렇게 되어 있고 한 개 더. 건물의 신축도 한 개 더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 빼고 6가지가 뭐예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그 효과가 뭐라고 해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바로 밑에 49페이지 보시면 점유 취득 시효 나와 있는데 20년간 밑에 성립 요건 보세요. 2번에 20년간 표현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하죠. 맞아요? 자, 효과가 무슨 취득이 되어 있어요? 원시 취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의 내용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책의 28페이지. 자, 28페이지 가시면 책 28페이지 권리 변동부터가 포인트인데 권리 변동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 첫 번째 줄이 있습니까? 네, 그거 줄 거면 되고 발생에는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에는 자, 두 번째 줄부터 쭉 줄 거면 되죠. 자, 종류가 있다. 자, 선점 습득 발견 나오는데 여기 이제 옆에다가 286페이지 참조 적어 놓으시고 선점 옆에 습득 옆에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 한번 볼게요. 286페이지 한번 보세요. 책에. 자, 286페이지
폈어요? 깨끗하잖아. 자, 252조부터 한번 볼게요. 252조. 무주의 동산. 자, 동산 현관 펴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주물은 반드시 뭐가 해당된다? 동산이야. 우리가 1월 달에 얘기를 했지만,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무주물이었죠. 저희 와이프가 옛날에 뭐 했다고? 무주물이었어요. 예? 자,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뭐라고요?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그 신입생들 들어오면 무주물이라 하죠. 예? 제가 뭐 했다고요? 선점했어요. 꼬시는데 힘들었어요. 왜? 동산이니까. 얼마나 빼빼로 돌아다니는데, 맞죠?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예. 꼬실 때까지 힘들잖아. 아시겠죠? 우리 와이프가 막 돌아다니잖아. 맞죠? 그래서 쫓아다니기 힘들었단 말이야. 뭐다?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밑에 법조문에 딱 나옵니다. 자, 밑에 한번 봅시다. 뭐라 되어 있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무주의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주물 선점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객체가 부동산이야, 동산이야? 동산이지. 그 다음에 2항, 무주의 부동산은 뭐 한다고? 국유를 한다. 이게 지적법에 뭡니까? 지적법에서. 자, 토지를 조사 측량해가지고 소관청이 뭡니까? 측량해가지고 누구 뒤에? 지적관청에, 지적소관청에 등록하잖아. 알죠? 지적의 정의가 뭔데? 지적의 정의가 뭐야?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잖아. 알아요? 그래서 누가 한다고? 지적 소관청이 국가가 한다고. 그러니까 무주의 부동산은 주인이 없으면 누구로 한다고? 국가가 한다고. 딱 돼 있잖아,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조사 측량하는 거야. 알겠죠? 요 민법에서 시작된 게 뭡니까? 지적법입니다. 알죠? 공광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어봤죠? 네. 지적법을 그냥 이란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의 부동산은 뭘 한다? 국유를 한다 딱 돼 있죠. 법조 아시겠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항 갑니다.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이게 뭐야? 물고기 생각하면 되지. 알겠죠? 토끼 이런 거 생각하면 되잖아. 자, 사냥하는 야생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무슨 물이 됩니까? 토끼 잡아가 토끼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끼 잡아가 다시 풀어줬다 이 말입니다. 이 법조문 이해됐어요? 네. 됐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시험의 포인트는 무주물 선점할 때 무주물은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이다. 부동산일 때는 국유로 한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 옛날 옛적에 한 20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유실물 습득 한번 봅시다. 253조 보겠습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주장한 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한다.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야? 어떻게 알았어? 천재네. 맞죠? 이거 1년 해놓고 X 해놓으세요. 1년 해놓고.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 5년 전이가 나왔습니다. 시험에.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풀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문제지문. 자,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내가 유실물을 습득했다. 여러분이 이제 지갑을 주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줬잖아. 그러면 몇 프로 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5에서 20% 범위 내에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죠? 네. 그래서 찾아줬으니까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5%에서 20%냐면은 이게 유실물법 사제 보면 나와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갑 찾아줬는데 찾아줬어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지갑을 찾아줬어요. 왜냐하면 지갑을 보니까 아주 그 주민등록증 보니까 아주 미모인 거야. 네? 그래서 잠깐 우리 와이프하고 잠깐 뭡니까? 잠깐 거리를 둘 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뭡니까? 이거 예쁜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아줬어요. 찾아줬는데 내보고 뭡니까? 돈이 더 없었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그럼 경찰서 가자 이래서 경찰서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랬냐면은 5%, 20%인데 5%는 절대 얘기 안 하죠. 20% 달라고. 그게 그 지갑에 한 50만 정도 있었어요. 돈이. 그 돈이 없었다고 나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한테 가니까 내가 유실물법 사줬다고 하니까 경찰이 뭐 하시는 거예요? 법대입니다. 그래가 그러세요? 이런 걸 누구한테 배웁니까? 선배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선배들이 술 한잔 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 야, 지갑 주면 얼마인 줄 아나? 사실 20% 달라갈 수 있어.
5%가 아니고 20% 달라고 했어. 5%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 딱 하니까 그 여자가 뭡니까? 막 짜증을 내고 막 경찰에 욕을 하는 거야. 법대로 해야 됩니다. 경찰이. 그래서 뭡니까? 20% 받았습니다. 48만인데 20% 얼마입니까? 그때 우리 50만 잡고 10만, 8만 받았어요. 8만. 8만 받고 딱 나오는데 내보고 또 욕을 하는 거야. 네 명예훼손을 고소한다. 경찰서 들어가자니까 도망가쁘더라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면 제가 예쁜 것들은 좀 심하게 하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무좀을 찾아러 갔습니다. 우리 아이고 아시겠죠? 네가 아무래도 제일 낫더라. 아시겠죠? 뭐 가족사까지 다 얘기해주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라고요? 6월. 외워졌잖아 우리는. 6월. 근데 기억나는데 왜? 지금 해도 기억이 나거든. 6월 맞죠? 자,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면 매장물 발견 나옵니까? 254조.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한 후 1년이지? 어떻게 매장물은 1년이야? 네, 매 할 때 1 맞죠? 1. 우리들 신호를 보내고 있잖아. 유실물은 6 맞죠? 매장물은 1 맞죠? 1년. 외워졌죠? 그래서 헷갈리니까 바꿔서 된다고. 무슨 말이겠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옆에 기출 지문 한번 볼까요? 33회 기출. 타인 토지에서, 요거 254조 읽어보고 갑시다.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공고 후 1년 내에, 자, 현관변 주 1년. 옆에다가 6월 적어놓고 X.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현관변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의 현관변을 주고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에서 취득한다. 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전에도 시험 몇 번 나왔습니다. 요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을이 매장물을 발견했어. 알겠죠? 자, 그러면 둘이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야, 내 땅이니까 내 거지. 그럼 을이 뭐랍니까? 내가 발견했잖아. 맞습니까? 싸워 안 싸워? 싸우죠. 자, 이 사람이 소유자야.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이 둘이 싸우니까 민법으로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타인의 물건에 토지에 매장물을 발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 절반에서 취득한다고. 반반. 알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러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절반에 취득한다. 자, 바로 옆에 33의 기출지문 보세요. 타인 토지에 발생한 매장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발견자와 그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고? 절반에 취득한다. 이게 그 전에 33회 때 나왔는데 그 전에 한 7, 8년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2번 나왔던 지문입니다. 오로지 내는 거는 요것밖에 없어. 알겠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286페이지에 보면 기출 지문 한 개 있어. 33회 기출. 있어? 무주의 부동산을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야? 부동산. 맞죠? 부동산 선점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은 옆에 적어놔. 국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첨부 보시면은 첨부는 세 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합, 가공일 합쳐서 뭘 한다? 첨부라고 합니다. 넘어가면 돼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맨 밑에 가면 동그라미 3번 있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있어? 맨 밑에 28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3번. 무슨 취득이다? 첨부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다 했네. 맞죠? 네, 넘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합이 나와요. 부합. 자, 부합은 뭡니까? 붙여서 하나의 물건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것이고. 자, 그래서 256조 한번 보겠습니다. 256조. 자, 부동산의 부합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원에서 부속시킬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 수업할 때도 많이 했던 건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을이야. 그럼 이 나무는 이 토지에 뭐 한다고? 부합한다. 이런 내용 많이 했죠? 그래서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누구보다 이 동산은 토지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라고 알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밑에 가면 판례가 있잖아. 밑에 판례. 중간에 판례 있어? 있죠? 자, 물어볼게. 주유소에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는 저당을 할 때 있어요. 주유기는 종물, 유류 저장 탱크는 부합물. 미치 안 미쳐? 미치겠네. 미치죠? 63페이지 봐봐, 잠깐. 미친다 시리즈 모르면요. 저당권에서 미친다 시리즈 모르면 큰일 난다. 판소노트입니다. 판소노트 63페이지. 판소노트. 판소노트. 판소노트 63페이지요. 자, 우리 또 봤죠, 아까? 물상대위 할 때도 봤잖아. 맞죠? 63페이지. 판소노트 63페이지에 보시면 부합물과 우리가 그때 저당권 할 때 뭐 했습니까? 주유기도 그리고 유류저장 탱크 그랬지? 기억나요? 유류저장 탱크는 무슨 물이다? 부합물이야. 맞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하면 효력이 미치 안 미쳐? 미치고. 종물인 주유기도 미치 안 미쳐? 미치니까 겸해 날리면 같이 넘어가지. 기억나요?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류저장 탱크는 무슨 물이다? 부합물이다. 미치 안 미쳐? 미친다. 자, 그 밑에가 이제 판례 있죠, 중간에? 유류저장 탱크가 토지에 부합되는 거 본 사례 나옵니까?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옆에 33의 기출지문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요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한다. 부합물 맞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어요. 얼마나 많이 설명했겠노, 제가. 저당권 하면서. 맞죠? 유류저장 탱크는 무슨 물이다? 부합물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256조에서 부합에 대해서 했는데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나무는 부동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모르겠으면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공사 막 하고 있잖아. 차에 나무 싣고 가는 거 봐서 안 봤어? 안 댕겨? 안 댕겨? 댕기면 차에 나무 싣고 가는 거 봤잖아. 아파트 공사 이제 거의 끝날 때면 조경하기 위해서 들어오잖아. 나무. 맞지? 그래서 나무는 뭐야? 동산이야. 아시겠죠?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누구보다고? 부동산 소유자가 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까 256조에 자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이가 무슨 대차 계약 맺어가지고 토지 임대차 맺었다든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했을 때 권원에 의해서 나무 심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 거다? 권원자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 이해됐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책에 한번 보시면 자, 일단 부합물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줄 적으시고 부합의 주된 무건의 부동산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 보냐면은 다섯 번째, 네 번째 줄 예를 들면 증축 부분 나오죠. 자, 우리 저당권 할 때도 했어. 자, 2층에 이렇게 2층이 있는데 한 층을 증축했단 말이야. 그럼 어디에 부합한다 그랬어요? 건물에 부합하지. 그래서 주유소 2층인데 주유소에 사무실 2층인데 3층으로 증축했다. 겸해 날리면 같이 날아간다 그랬죠.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그 왜 그러냐면 증축한 부분 또 건물에 뭐하니까? 부합하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 자, 그래서 그 증축 부분은 건물에 부합한다고 본다. 그거 별표 해놓으셔야 돼요. 별표. 자, 기업번의 네 번째 줄 예를 들면 나와 있죠. 별표 해놓으시고 유류저장 탱크 했고 효과 갑니다. 효과 아까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어 아까?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했죠. 예,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니은번의 두 번째 줄 권원에 의해서 나무 심으면 누구라고? 권원자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자 이런 사람이 권원자입니다. 권원자. 됐어요? 자, 그 옆에 페이지 가서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옆에 페이지로 가서 관련 문제에서 기업번, 건물에 부합 나옵니까? 자, 그래서 A번의 세 번째 줄까지 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축한 부분은 어디에 미친다고? 자, 우리가 증축한 부분은 건물에 부합하지? 그래서 이제 밑에 B번의 별표. 우리 아까 했잖아.
자, 건물의 저당권 설정하면 증축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치 안 미쳐? 옆에 파랗게 돼 있고 옆에 기출지분 나와 있죠? 별표에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거 저당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파랗게 된 거 줄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 줄에 민법 358조에 의해서 증축 부분 나옵니까? 끝까지 줄 것이면 돼요. 부합된, 증축된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내용 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20개 부합 다 했잖아. 토지에 나무 심었어요. 누구 겁니까? 토지 소유자 거지. 자, 그래서 3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의 별표, 농작물, 누구 겁니까? 4번째 줄, 첫 번째 줄하고 2번째 줄이고 4번째 줄에 현관펜 별표, 경작자 소유로 한다. 찾습니까?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7조. 자, 우리가 지금 여기 토지와 부동산의 동산을 부합시키는 건 256조였고, 257조가 뭡니까? 동산 간의 부합이야. 뭐의 부합? 동산과의, 동산과 동산. 부합인데, 동산과 동산의 부합. 자, 이거는 그림으로 기억하면 돼. 자, 보세요.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합성물의 소유권 누가 합니까? 자, 이거 우리 뭡니까? 애들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 물어. 자, 내 거고, 아들아, 이거 누구 거냐? 네 거야? 합치면 누구 거야? 아빠 거 이란단 말이야. 알죠? 네, 그래서 주종을 구별할 수 있을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됐지? 그러면 또 이제 비슷하면 어떻게 되는데? 비슷해. 합치니까 비슷해.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합니다. 합성물 공유.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봐. 이거 다 다투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법 딱 해놨는 거예요. 민법은. 민법은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규정해놓은 게 민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주기서 살겠다면 이런 것도 물어본다. 합치면 누구 건데? 이런 거.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법에 있다. 법조문을 못 내고 있을 거 아니야. 맞죠? 에? 그렇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비슷해 이러면 돼요. 야, 공유야 공유. 그게 근데 민법에 법조문에 있어 임마. 나중에 자격증 따봐. 이런 것만 가져온 게 아니야. 맞죠? 개인한테 물렸을 때도 온다니까. 애가 개인한테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 중개사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유치권에 나오죠. 그러면 걔를 뭐 한다 그랬어요? 치료비 받을 때까지 유치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32회 시험에 나왔던 게 뭡니까? 가축이 농작물 먹었잖아. 그걸 제가 보면서 그때 얘기할 때 돼지 생각을 하죠. 돼지 새끼가 가지고 농작물 다 먹어치웠어. 그러면 돼지 새끼를 잡아먹으면 안 되고 뭔데 했어? 유치해야 돼. 이런 거 설명 다 해줘야 돼. 아셨죠? 이게 32회 때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알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설명해줘야 돼. 그래야 뭡니까? 와, 전문가구나 생각하겠죠. 맞죠? 예, 개론이 좀 현재같이 미래같이 물어보겠습니까? 뭐. 어느 사람도 몰라. 영업소득, 조소득 뭐 맞죠? 필요가 없는. 근데 시험에 매년 나오죠, 그거는. 맞죠? 진짜. 근데 우리 시험에는 시험에는 큰 도움이 안 돼요.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게 공법, 세법 이 도움 많이 되죠. 예? 예. 자, 이렇게 되시면 되면. 자, 그래서 내용 전개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했고요. 혼화는 뭡니까? 섞이는 거죠. 물과 기름 섞이는 거. 혼합니다. 혼화. 섞이는 겁니다. 가공은 뭡니까? 가공. 설명드릴게요. 가공은 뭐예요? 이 이 천을, 천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양복을 만들었어. 양복.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가치가, 이 천값이 5만원 빼야 해. 양복 만드니까 100만원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양복의 소유권을 누구로 할 것인가? 싸우겠어, 안 싸우겠어? 싸우지? 그 법이 해놨어, 이게. 에? 원칙은 뭡니까? 원재료 소유자 건데, 가액 증가 현저히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알겠어요? 그러면 가공자 소유가 되려면 가액이 현저히 올라가야 되죠? 그러면 이 양복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한테 얼마 주면 돼? 천값 5만원 주면 되죠? 오케이? 이해됐어? 이게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가공입니다. 자, 법조문 한번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59조. 타인 동산에 가공을 할 때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자, 원칙이 누구 소유자다? 행간편. 원재료 소유자 소유권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 증가가 현저입니다. 현저히 다액. 이럴 때는 원재료부터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 현간편입니다. 그럼 누구 거라고? 가공자 소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항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했을 때는 가액을 전항 증가액에 가산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의 맨 끝에 가면 무슨 규정이다 이거? 임의 규정이다. 찾았습니까? 이거 줄만 끊으시오. 자, 그래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축, 옆에 증축. 건물도 부동산이잖아. 증축하는 부분도 부동산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부동산 간의 부합이 인정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어떻습니까? 나무가 2억짜리야. 그런데 땅값은 평당 뭡니까? 1,000원밖에 안 해. 그래도 소유권 누구 겁니까? 누구 소유자? 이 포인트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속된단 말이야. 알겠죠? 나무 가격이 아무리 비싼다 하더라도 나무 가격이 2억짜리, 3억짜리도 있잖아. 그렇더라도 나무 소유권을 누군데 가져간다고? 부동산 소유자에게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은 뭐랍니까? 내 거 부분이 니네 합쳐졌으니까 돈 일부 내놔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번 질문은요. 사용차주라는 얘기는 공짜로 물건을 땅 빌렸다는 얘기지. 그럼 그 사람이 나무 심었어요. 누구 겁니까? 사용차주 거지. 맞죠? 사용대차입니다. 자, 빌려준 사람 대주. 자, 볼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빌려줬다. 공짜로 빌려주면 무슨 대차입니까?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돈을 받으면 임대차. 맞죠? 이건 무상입니다. 무상. 근데 임대차는 돈을 받는 겁니다. 유상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무를 심은 사람이 사용차주 을입니다. 그럼 나무 누구 거라 했습니까? 을. 고른자 거라 했죠? 했어요? 했었죠, 이게. 요 사람들. 임차인이나 지상권자나 사용차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입니까? 차주. 자, 빌려주는 사람은 뭐랍니까? 여기서는 대주라 하고, 빌려 쓰는 사람을 차주라 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거다? 사용차주 거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그럼 다 맞고요. 5번 지문 어떻습니까? 5번의 포인트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예? 시멘트 붙어야 안 붙어요? 한 발라봐. 붙어보지. 시멘트 한 발라봐. 붙어보지. 맞죠? 그래서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합한다지. 시멘트 건물에 시멘트 붙인단 말이야. 그럼 붙어보죠. 완전 붙어보잖아. 맞죠? 부합한다 해야 되죠. 답이 몇 번이다? 5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어요. 앞으로도 합니다. 앞으로 가서.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28페이지 원시 취득, 29페이지 승계 취득에는 뭐뭐 있다 그랬어요? 승계 취득. 자, 우리 29페이지 가면 그 승계 취득은 이전하는 게 있고 설정하는 게 있다. 맞죠? 이전하는 건 특정 승계가 있고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됐죠? 네, 했고. 그 밑에 가서 권리 변경입니다. 변경은 뭐예요? 주체 변경, 내용의 변경, 자격 변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멸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소멸이 있고 무슨 소멸이 있다? 상대적 소멸이 있다. 밑에 박스 있죠? 그거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됐고. 자, 30페이지. 책의 30페이지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자, 우리 판서 노트에 볼게요. 1페이지 보시면 돼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의 내용을 또 이제 정리를
합니다. 이 선을 좀 굵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좀. 자, 나타나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 우리가 권리 변동인데,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법률 사실부터 이제 정의를 할 겁니다. 여기 적어놔야 돼요. 여기에. 법률 사실이 뭔지를 적어놔야 돼요. 법률 사실은 권리 변동의 뭡니까? 법률 요건을 잘못했네요. 잘못 적었네. 법률 요건을 적어놔야 됩니다.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 자, 우리가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고,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의 적어놔야 돼요. 권리 변동의 원인. 법률 효과는 뭡니까? 효과는 권리와 의무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시고. 자, 그래서 판서 노트에 다 돼 있죠?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무슨 사실? 개개의 사실이다. 법률 요건은 뭡니까?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자, 보세요. 권리가 갑에서 을로 이렇게 바뀌는데, 권리 변동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뭐, 매매나, 증여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뭐, 이렇게 등등, 임치나, 뭐, 이렇게 등등등등. 당사자가 원해서, 요것들, 원해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죠. 원해서 하면은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행위래요. 그거 옆에 적어놔야 돼. 원해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부르자. 이거는 독일 법학자들이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져온 거야. 알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다행이죠? 네. 그래서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행위를 통틀어서 그냥 원해서 계약서 쓰고 이렇게 한 것들은 전부 다 무슨 행위를 하자? 법률행위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런데 원하지 않고 상속이라든지 판결이라든지 경매라든지 이런 등등의 원인은 법률 규정, 이게 전부 다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게 뭡니까? 요게 법률 규정입니다. 요거. 알겠어요? 그래서 법률 규정이 바뀌는 게, 그래서 밑에 보면 상속, 판결, 수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등이 뭡니까? 이런 것 등이 부당이든 뭐 나와 있는데 이런 것 등이 뭐라고? 법률 규정으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갑에서 을로 바뀌는 거는 딱 두 가지야.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법률 행위로 바뀌는 경우, 원해서 바뀌는 거하고 원하지 않고 법률 규정으로 바뀌는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바뀌는 게 어떻게 됩니까? 원해서 넘기든지 이걸 법률 행위로 부르고 법률 규정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서 법률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뭐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겠어요? 뭐 이해 안 되면 쳐야 돼. 안 나옵니다. 자, 오로지 나오는 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수에 따라서 무슨 행위와 단독 행위와 계약 합동이 나오는데 요거 단독 행위가 시험에 포인트야. 별표 20개 해놓으세요, 그냥. 진짜 엄청나게 나. 이거 지금 32, 33 연달아 나왔잖아. 10년 동안 5번 나왔습니다, 이거. 연달아 나오는 바람에 5번 나왔어요. 지문에 나온 것까지 하면 단독 문제는 3번 나왔습니다. 아시죠?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래서 단독 행위부터 갈 건데 그 하기 전에 이제 내용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매매계약 이거 보세요. 매매계약. 요 매매계약은 법률 요건입니다. 중간에 딱 있죠.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돼 있잖아. 맞아? 법률 요건 안에 뭐가 있다고? 매매. 매매가 법률 행위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매매입니다. 자, 그러면 1억에 팔겠다. 청약의 의사표시. 팔겠다. 이렇게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팔겠다, 사겠다. 맞죠? 자, 그래서 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는 뭡니까? 법률 사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대표적인 법률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이 체결되면은 얘는 뭐 해야 됩니까? 대금 지급해야 되죠. 의무 있지?
자, 대금 지급해야 되고, 얘는 뭡니까? 재산권 넘겨야 되잖아.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고, 얘는 또 뭡니까? 재산권 이전 청구권이 있죠. 맞아? 그럼 얘는 뭡니까?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지. 청구권이 뭐야? 권리야. 청구권이 뭐라고요? 권리. 청구권이 권리고, 그 다음에 대금 지급할 의무, 재산권 이전할 의무 있죠? 이 권리 의무를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 한다. 오케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박스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됐죠? 자, 됐고. 자, 옆에 페이지 가서 법률 사실 분류 나옵니까? 나와요? 자, 옆에다 28에 2조 해놓으시고, 28일 때 지문으로 나왔어요. 법률 사실 분류.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은, 자, 법률 사실 분류 이제 파트로 가는데, 자, 요거는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응? 잘 안 낸다? 응? 자, 그래서 나왔던 게 뭐예요? 28일 때 나왔는데, 자, 뭐만 기억하면 되느냐? 요겁니다, 요거. 관념의 통지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만 기억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갈게요. 자, 법률 사실은, 아까 정의가 뭐였어요?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무슨 사실이란다? 법률 사실이라고 적어놨죠, 아까.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은 크게 용태와 뭐로 나온다? 사건으로 나눠요. 요 흐릿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자, 용태는 정신적 장애에 기하는 것을 뭐랍니까? 용태라고 불러. 에? 시험 안 나와? 그럼 정신적 장애에 기하지 않는 건 뭐랍니까? 사건이란다. 우리 판소도 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용태는 바깥으로 나타나면 무슨 용태? 외부적 용태. 안에 갖고 있으면 무슨 용태? 내부적 용태. 그럼 바깥으로 나타내니까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눠요. 알죠? 그럼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눕니다. 시험 절대 안 나와. 아시겠죠? 오롯이 나오는 요거. 그럼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무슨 행위로 나옵니까? 비표현이 나누지. 표현행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감리표시. 요 두 가지만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저걸 보자. 자, 그러면 관념의 통지는 뭐 있습니까? 자,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맞아요? 적습니다. 자,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자, 시험에 나왔던 거 요겁니다.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 수요 표시는 무슨 통지다? 관념의 통지. 자, 옆에다가 요거 25페이지 참 적어놓고, 판소노트에. 그 판소노트가 너무 좋은 게 뭐야? 필기할 게 다 해놨거든, 그게. 책의 핵심적인 내용 다 해놨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예? 어제도 학기 전문 갔거든. 학기 전문 갔는데, 어저께 뭡니까? 어제 52명 합격했댔죠, 작년에. 어제 모임했는데 36명인가 왔더라고, 36명. 많았죠? 예, 많은데 뭐, 저희들 술을 주려고 하길래 내가 술을 안 먹었습니다. 예?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우리 그 와이프가 이제 기소기가 18기거든요. 18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와이프를 한 점 드시고 계시잖아. 근데 모시러 가야 되거든. 대리운전 해야 되니까. 얼마 받냐고 할게요. 3만 원 받는다 했거든. 예, 묻지 말아더라고. 근데 어저께 얘기한 게 뭡니까? 수강생 하는 게. 판소노, 민법은 판소노트만 이거만 잘해도 끝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봐서 동철이라니까. 동철이 상습부 취해서 해! 딱 하더라니까. 유유세포! 막 그거 안 해. 왜 오더라고. 알고 있으면 동철이니까. 동철이 상습부 취해서 해! 막 나오더라고. 그거 또 나왔죠? 이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유유세포! 맞죠? 알겠어요?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외우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동으로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판소노트에 여기 보시면 대리권 수요 표시는 판소노트 몇 페이지? 25페이지 펴봐. 25페이지. 25페이지 폈어요? 네. 25페이지에 피니까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 수요 표시 나옵니까?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엔 표현 대리. 맞아? 무슨 통지되어 있습니까? 관념. 누군지 몰라도 줄 그어놓고 표시해놨대. 맞지요? 거기다가 옆에 몇 페이지? 3페이지 참조해 놓으시면 되지. 그래서 시험에 대리권 수요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시험에 한 번 나왔습니다. 알죠? 우리 이런 것도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은 잘 안 나와. 맞죠? 통지도 시험에 한번 나오긴 하습니다. 좀 이따 문제 볼 거예요. 의사의 통지는 뭡니까? 자,
관념의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게 관념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뭡니까? 주관적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사의 통지입니다. 의사의 통지는 뭡니까? 뭐가 있어요? 최고와 거절. 각종 최고와 거절. 자, 요 최고는 자, 요거는 옆에다가 24페이지 참조하면 돼요. 자, 판소노트에 24페이지 보면은 상대방이 최고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작년에 시험에 나왔잖아. 33회 때 시험 정답 문제.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 무권대리는 24페이지 한번 펴봐.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아들놈의 새끼가 팔아제꼈지. 그래서 협의 무권대리는 뭐라 돼 있어? 호로 새끼 돼 있어. 타이틀에 호로 새끼 적어놔. 판소노트 몇 페이지? 24페이지 위에다가 협의 무권대리 옆에다가 호로 새끼 딱 적어놓으면 돼요.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어떻게 됩니까? 채굴 해야 안 해? 채굴하잖아. 근데 얘가 대답을 안 하면 뭐예요? 대답하면 추인 거절로 합니다. 이게 작년에 33회 때 시험의 정답 지문이야. 131조. 알겠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예를 들 때. 홈쇼핑 얘기했잖아, 우리 와이프한테. 그 상황까지 다 알고 있어. 작년에 어저께 물어보니까 다 알고. 홈쇼핑 그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는 거면 다 거절이지, 거절. 됐나? 제가 홈쇼핑 해보고 와이프 보고 저거 괜찮다 사자고 이랬더만 우리 와이프가 뭐랍니까?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나 계속 채굴 했는데 거절하고 가만히 있어.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면은 쫓겨납니다. 팬티 입고 쫓겨난다니까. 알죠? 나가야 하면 나가야 돼요 지금. 알죠? 무슨 말 알겠지?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고요? 거절이지. 맞지? 이게 33회 때 작년 협의 문구들이 정답 지문이고 1번 지문이었어요. 이게. 알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우리 수강생들. 맞죠? 물어봤는데 답 안 주면 뭐라 본다? 거절로 본다. 주인 거절. 이거만 하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또 뭐 했어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 항유 여부에서 물어봤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 거절로 본다. 맞죠? 그것도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갑니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가능 법률에 보면은 재건축 참가 여부에서 채굴 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참가 거절로. 우리 시험 끝날 때까지 물어봐 답 안 주면 뭐예요? 끝에 뭐 묻어요? 거절, 주인 거절, 수익 거절, 참가 거절이야. 이 집합건물법의 내용은 30회 때 기출 지문이야. 정답 지문 나왔어 그것도. 알겠어요? 많이 하건다 많이 한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럼 감정의 표시는 용서 나와 있는데 안 나옵니다. 비표현행위는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 있는데 순수사실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가주, 발견, 발명, 가공, 주소의 설정. 적는 사람 없죠? 적지 말라고 빨리 한 거야. 혼합사실행위는 뭔가 사부, 선의. 맞죠?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사부, 선점, 인도. 맞죠? 이렇게 됩니다. 중요해, 안 중요해? 오로지 요것밖에 안 돼. 요 법률사실에 분류해서 딱 내려온 거 요 2개밖에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요 2개가 어디 있다고? 준법률행위 아니다고 아셔야 돼요. 알죠? 그래서 23회 때 시험에 뭐 다음 중 준법률행위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최고가 정답이었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뭐만 기억한다? 요거 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집에 하면은 요 내용에 대해서 시험 나온 적이 있거든. 문제 낸 게 있어. 그때 풀이할 때 상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시험 붙일 때까지 요것만 기억하면 돼. 관념의 통지는 뭐가 있습니까? 통지, 승인, 보고. 그 다음에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알죠? 요 최고 중요하다 그랬죠? 자, 최고와 거절은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입니다. 됐어요? 끝.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31페이지에 그림이 다 해놨는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32페이지에 표현행위 박스에 표현행위 나와? 여기 나오죠, 표현행위. 자, 표현행위에서 관념의 통지와 무슨 통지? 의사의 통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종류. 있죠? 각종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소유 표시는 뭐라고? 관념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이다. 최고와 현관펜, 거절의 현관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고 옆에 예제 문제를 풀려면은 좀 더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자, 요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쉬었다 하는데 34페이지에 메타인지 학습 체크 나와 있습니까? 요거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풀이는 안 해줍니다. 밑에 해수도 다 있으니까. 알죠?
지금 금방 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요즘은 쉬는 시간도 없어. 쉬는 시간 저를 위해서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인상 쓰지 말고 쉬어. 알겠죠?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